안녕하세요. 미카엘택시 미카엘입니다. 요즘 택시 요금 인상 때문에 여러 매체에서 다들 난립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언론들도 그렇고 또 하다못해 우리 택시인들도 택시 요금 때문에 난립니다. 미카엘 택시 첫대구알 좋아. 사실 택시 요금은 2년 전에 올랐어야 합니다. 2년 전에 거의 대부분 500원씩 올랐으니까 2년 전에 500원 올랐어야 하고 이번에 또 500원이 올랐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 거리 두기로 인해서 많은 국민이 어려워했었죠. 그래서 또 손님도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택시 요금 인상을 뒤로 미뤄왔던 것이고 드디어 4년 만에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된 겁니다. 그 전에도 2019년도에 올랐었죠. 2019년도에 오른 것도 2013년 5년 만에 19년도에 오른 거였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 그 다음에 2023년 4년 만에 택시 요금, 기본 요금이 1,000원이 인상이 된 겁니다. 그마저 기본 요금이라든가, 기본 거리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유지해 오다가 처음으로 거리를 400m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어마어마하게 택시 요금이 인상된 것처럼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택시가 안 잡혀서 다들 난리였습니다. 택시 대란이니 뭐니 하면서 엄청나게 지금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었죠. 그러면서 고급 택시라든가 벤티라든가 지금 이 중형 택시의 요금의 3배, 4배를 주고도 아무런 불만 없이 택시를 타던 사람들이 지금 중형 택시 1,000원 올랐다고 해서 그때에 비하면 그때 벤티라든가 고급 택시에 비하면 요금이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요금이 비싸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급 택시라든가 벤티 타던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 요금이 비싸니까 중형 택시를 탄다? 아닙니다. 벤티 탈 사람들은 아직도 벤티 좀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벤티라든가 고급 택시라든가 이런 대형 택시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탔다고 해서 대형 택시를 타는 게 아니라 혼자 타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택시 입장에서 보면은 터무니없는 요금이지만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평소보다 요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15%, 20%, 많게 30, 40% 더 많이 나오니까 주머니 사정,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대안도 없이 택시 요금만 인상되었다.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고 그 다음에 택시와 공유 차량 서비스, 이런 쏘카라든가 이런 공유 차량 서비스 아니면 따릉이 이런 것과 막 비교를 해 가면서 뉴스에도 나오고 이러는데요. 버스를 아니면 진짜 택시 요금이 비싸면 일찌감치 끝내고 버스나 지하철 뉴스에서 말하는 공유 서비스 아니면 따릉이 그런 걸 타고 가도 됩니다. 정말로 나는 편하게 택시 타고 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만 택시를 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택시들은 또 비싼 요금 때문에 또 부재가 풀려서 택시가 벌이가 줄어들었다. 손님이 없다. 원래 택시 요금이 인상됐을 경우에는요. 2,300원에서 2,800원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3,000원 올랐을 때 3,800원 올랐을 때도 그렇고 항상 택시 요금이 인상이 되면 잠깐 손님은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좀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원상복귀되곤 했죠.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 택시 요금 때문에 택시를 안 타고 또 그것 때문에 승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공유 서비스 차량 쏘카라든가 이런 공유 차량 서비스 말고 또 따릉이 이런 거 말고 택시는요 내가 원하는 곳에서 타고 원하는 곳에서 내립니다. 하지만 공유 차량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차 있는 데까지 내가 가고 또 반납할 장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와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택시를 싸게 탈 방법은 없을까? 예전에 경차 택시라든가 아니면 소형 택시들이 있습니다. 경형 택시, 소형 택시. 이 택시의 종류는요. 경형 택시, 소형 택시, 중형 택시, 그 다음에 모범 택시, 대형 택시, 고급 택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지만 소형 택시가 전에는 있었지만 없어졌죠. 많은 시민들의 불편이라든가
택시인들의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다시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소형 택시는요, 배기량 1000cc에서 1600cc 규모 차량의 택시이고요. 2011년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며 서울에서 도입했으나 협소한 실내 공간 및 수익성 저하 등 이용객과 업계 불만이 쌓이면서 운행이 중단된 서비스입니다. 1988년까지 소형, 중형으로 나눠져 있던 요금 체계를 일반 택시와 모범 택시로 고치면서 소형 택시가 1992년부터 서울 도로에서 사라졌고 2011년 12월 3일 소형 택시가 23년 만에 부활의 첫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1600cc 이하 차종을 소형 택시로 분류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09년 12월 통과된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소형 택시의 요금 체계가 바뀌게 되었고요. 인기를 끌 것이라 기대했던 나홀로 승객마저도 기존 차량과 비교해 좁은 내부 등으로 외면했다는 판단이고요. 장기적으로 손님이 뚝 끊기면서 실효성 측면에서 따져보면 의미가 적었습니다. 이처럼 수요자층과 더불어 운수 종사자들의 시큰둥한 반응으로 도입 1년 만에 그 대수는 절반 이하까지 줄었고 2년 뒤 결국 2년 만에 생겼다가 사라지게 된 서비스입니다. 택시 운송 사업의 종류, 그러니까 택시의 종류죠. 경영, 소형, 중형, 대형, 모범, 고급 이렇게 있습니다. 경영 택시는요 1000cc 미만입니다. 승차 정원이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이 되고요.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차, 그러니까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소형 택시는요 1600cc 미만의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형 택시는 1600 이상이고요. 지금 오늘 얘기할 것은 중형, 대형, 모범 이런 택시가 아니라 경영, 소형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경영 택시는 1000cc 미만, 소형 택시는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경영 택시입니다. 요금 인상 되기 전의 금액이었는데요. 인천을 예를 들게요. 인천이 기본 요금이 1,900원이었었고 그 인상이 된다고 하면서 조정이 2,100원이었습니다. 기본 요금이 2,100원이었고 주행 거리도 145m당 1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 요금도 35초당 1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심야 시간 20%, 그 다음에 시계 할증도 20%, 시계 할증 30%, 이것은 중형 택시랑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할증은 똑같았지만 기본 요금과 거리, 이런 것은 중형 택시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 거죠. 그리고 소형 택시입니다. 소형 택시도 아까 인천을 예를 들어서 얘기했으니까요. 아까 인천은 2,100원이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는 2,500원이고요. 184m당. 결국은 주행 거리도 기본 거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 요금도 44초당 100원입니다. 저희 중형 택시와하고는 차이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결국 엄청 싼 택시 요금입니다. 예전에 돌아다니던 택시입니다. 소형 택시예요. 소형 택시고 이게 모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모닝인가? 택시죠. 사실상 1000cc 미만이지만 소형 택시로 분류돼서 소형 택시 요금을 받고 다니던 택시였습니다. 법인 택시였고요. 야간에도 이렇게 빈차 등을 켜고 운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내가 좁고 이런다는 이유로 승객한테 외면을 많이 받았죠. 택시 요금이 싼 대신에 차는 작았습니다. 작고 좀 좁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승객들은요 너무 좋은 서비스, 더 좋은 걸 바라면서 금액은 싼 거, 이런 것을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금이 싸면 그만큼 좀 불편하더라도 소형, 경형 이런 택시들을 타면 됩니다. 그런 차를 싸게 타면 되는 것인데 싸게 좋은 차를 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K3입니다. K3고요. 소형 택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이요 1598cc, 그러니까 1600cc 미만이니까 충분히 K3도 소형 택시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QM3예요. QM3도 이건 SUV죠. SUV로도 충분히 소형 택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배기량이 1461cc, 1600cc 미만이니까 충분히 소형 택시로 가능합니다. 요번에 새로 나온 쌍용의 신차입니다. 토레스라고요. 새로 나온 신차입니다. 토레스. 역시 1600cc 미만으로요. 1497cc입니다. 충분히 소형 택시로 가능합니다. 비록 뒷좌석이 좁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소형 택시로 가능합니다. 이 차는 기아의 레이입니다. 요즘 캣택시라고 해서 왜 애완견 태우고 그런 택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택시에서 많이 이용하는 건데요. 레이라고 이것도 1000cc 미만입니다. 경영택시는 이런 차처럼 레이라든가 모닝, 스파크 이런 경차로 경영택시를 또 하면 됩니다. 그보다 정말로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거면 이런 택시들 이용하면 됩니다. 경영택시, 아주 싼 경영택시죠. 이 경영택시를 정말로 싸게 넓게 타고 싶다. 그러면 방안이 있습니다. 다마스입니다. 다마스 5인승입니다. 이것도 승용차로 분류가 돼 있죠. 다마스 5인승 이거 타면 됩니다. 이거 경차, 이것도 1000cc 미만이죠. 뒷좌석 아주 넓습니다. 네, 다마스 끌고 다니고 다마스 타고 다니면 됩니다. 아주 싼 가격에 택시를 이용하고 싶다면 이렇게 다마스 하면 됩니다. 그 경차를 왜 경영 택시라든가 소형 택시를 왜 부활을 해야 되냐? 이렇게 택시 하는 사람마저, 개인 택시마저, 아니면 또 법인 택시 기사들마저 이 택시 요금이 인상돼서 그래서 손님이 없다. 이것에 불만이신 분들, 자 그렇다면은 본인이 이렇게 소형이나 경영 택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차를 바꾸고 소형 택시, 경영 택시로 이렇게 등록을 해서 손님을 싼 가격에 많이 태우고 싶다. 그렇게 이용을 하면 됩니다. 손님들도 나는 좀 불편하지만 이런 작은 택시를 이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예전처럼 좁다고 해서 이것을 또 승객들이 이용 안 하고 그래서 없어진 건데 다시 부활시키면 됩니다. 굳이 공유 서비스 소카라든가 따릉이 이런 것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차라든가 이런 소형차들로 소형 택시, 경영 택시 이런 것을 다시 부활해서 그렇게 이용을 하면 되고요. 법인 택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인 택시 기사들 법인 택시 회사에서 부재, 3부재가 풀리는 바람에 손님이 없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이런 경차들로 해서 박리담회라고 해야 됩니까? 싼 가격에 많이 태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차를 몰면 됩니다. 네. 개인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비싼 요금, 중형 택시에 불만이신 분들은 이렇게 경차로 바꾸시고 다마스라든가 이런 걸로 바꾸시면 되잖아요. 아주 싼 가격에 넓은 실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다마스 뽑아갖고 택시 갓등 올리고 그렇게 신고해서 타고 다니면 됩니다. 다마스 아니면 모닝 아니면 소렌토 이런 걸로 경영 택시를 몰고 다니시든가 아니면 소형 택시 아까 말씀드린 KM3, QM3 아니면 K3라든가 이렇게 1060 미만. 아반떼는 소형 택시가 아닙니다. 소형차가 아닙니다. 1900cc이기 때문에 중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반떼는 제외하고요. 이렇게 새로 나온 쌍용의 그런 차들, 코란도도 새로 나왔죠. 그것도 1600cc 미만입니다. 그런 차 뽑아서 가스로 개조하고 그렇게 해서 소형 택시로 운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택시 요금이 인상된 것에 불만이신 택시 기사님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이런 것에 주목해서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좁지만 그런 차를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공공요금에 택시가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공공요금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닙니다. 고급 교통 이동 수단입니다. 이상 미카엘 택시 미카이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가잖아. 감정선 궤도를 지나. 시간이 지나가잖아. 자,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